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그돈시 시리즈죠. 니로 EB와 EB6 비교를 하고 지금 니로 EB를 타고 퇴근 중에 있습니다. 일단 출근할 때는 EB6를 타고 왔고 퇴근할 때는 니로를 타서 그런지 지금 방직턱 넘거든요. 이런 승차감에 있어서 니로가 조금 와일드하다, 그런 느낌이 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도 지금은 굉장히 저속으로 운행하고 있어서 조용하지만 좀 이따가 제가 또 고속 주행을 할 건데요. 그럴 때에는 또 뭔가 소음이 좀 시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니로도 풀체인지가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EB 모델을 타고 있어서 시작가가 4,600만 원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트림 조합은 한 4,700, 800 정도 되는데요. 당연히 보조금 100% 다 나오죠. 그래서 국가 보조금 700만 원이랑 지자체 보조금, 요거는 서울 기준으로 200만 원이고요. 뭐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경북 같은 경우에는 최대 1,100만 원까지 나오는 그런 지역도 있으니까 본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서 이 보조금이 다 다르니까 그런 거 확인하신 후에 전기차를 구입을 하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니로 같은 경우는 사실 EB보다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시작가가 2,60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뭐 트림 뭐 좀 올리고 옵션 넣고 그렇게 해도 한 2,000 후반에서 3,000 초반 그 정도로 탈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냥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플러스 2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는 제가 오늘 출근할 때 EB6 탔을 때도 말을 했는데요.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 값이 아시다시피 많이 비쌉니다. 거의 차 가격이 4천만 원이나 치면은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반값 정도는 배터리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전기차가 내연기관에 비해서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잘 생각하고 전기차를 사야 돼요. 왜냐하면 차값이 2천만 원 차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평소에 뭐 연간 주행거리가 얼마가 되고 뭐 그런 것들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도 감면이 되고 뭐 저공해 1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들이 많습니다. 뭐 주차장도 뭐 50% 할인되고 뭐 어쩔 때는 뭐 톨게이트 이런 데도 뭐 할인되고, 그리고 자동차세도 뭐 소형, 준준형, 뭐 대형이든 크게 상관없이 13만 원. 그러니까 뭐 그런 부수적인 세금으로만 생각을 하면 전기차가 확실히 내연기관에 비해서 저렴하긴 합니다. 근데 차값이 2천만 원이 비싸니까 진짜 내가 주행거리가 엔간치 많지 않다면 전기차가 훨씬 비싸요. 그리고 내가 전기차를 사서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뭐 현대기아 차들 5년 10만 다 이 보증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10만 이상 오래 탈 거다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뭐 뽕뽑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조금 타다가 뭐 감가 심하지 않을 때 되팔 거면은 사실 전기차가 비싸고 손해인 거죠. 사실 저는 니로 EB 구형도 타봤습니다. 그러니까 초기형도 타봤는데 초기형 니로 EB에 비해서 지금 풀체인지 된 니로 EB와 다른 점은 일단 뭐 디자인은 제껴둘게요. 일단 디자인은 너무 막 고급스러워졌으니까 일단 성능 면에서는 이 회생제동이 가장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출력 차이 같은 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일단 회생제동 감도가 정말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초기형 뭐 현대기아차 전기차들은 거의 다 동일한 것 같은데 이 회생제동 감도가 너무 와일드해가지고 일명 말타기 현상이라고 하죠. 지금 제가 회생제동 레벨을 1단계로 했는데 이렇게 올릴수록 가다서다 하는 게 굉장히 심해서 막 다그닥 말 타는 것처럼 된다고. 이게 근데 굉장한 멀미를 유발합니다. 특히 뭐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페달을 밟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조금은 덜하기는 한데요. 이게 동승객 입장으로 봤을 때는 피로가 쌓이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좋진 않아요. 근데 신형에 와서는 이런 회생제동 감도가 그래도 거의 뭐 내연기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연기관 비스무리하게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회생제동 레벨 3까지 올렸거든요. 보통 구형에서 이 정도 올리면 진짜 막 왔다 갔다 막 막 약간 목이 약간
닭목처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신형은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형 니로는 토크 스티어가 있었죠. 사실 제가 구형 니로를 타면서 팍 세게 밟진 않아서 토크 스티어를 제대로 느껴보진 않았는데, 토크 스티어 같은 경우는 전륜구동 기반의 고성능 차량들이 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갑자기 엑셀을 밟을 경우에 이 구동축 중심으로 조금 더 짧은 쪽이 이 구동이 몰려가지고 핸들이 막 지만대로 이렇게 움직여요. 왜냐하면은 조금 더 구동축이 짧은 쪽으로 확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신형에서는 토크를 거의 한 15, 18? 그 정도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성능이 좀 다운그레이드가 된 거기 때문에 뭐야, 가격은 올라갔는데 성능은 안 좋아졌네? 뭐야,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좀 더 안전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차는 뭐 잘 나가고 재밌고 그런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니로 EV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전기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전기차들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조금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뭐 에너지 효율, 그리고 뭐 무게중심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오늘 제가 그돈시 시리즈 EV6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니로와 EV6는 이 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형과 준준형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승차감도 다를 테고 뭐 가속감도 어쩔 수 없이 다르고, 배터리도 이거는 65kW가 들어가 있는데 뭐 EV6 롱레인지는 뭐 77점 뭐 몇 kW가 들어가 있고, 일단 뭐 스펙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숫자가 높은 게 잘 나가고 당연히 차가 큰 게 승차감이 편하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둘째 치고 내연기관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전기차와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전기차는 일단 그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운동성이라든지 무게 배분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차를 오래 타실 거면 내연기관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전기차보다는 그래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차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국산 전기차 중에서 내연기관 베이스로 만들어진 전기차들 몇 개 있죠. 일단 니로도 그렇고요. 레이도 EV가 있습니다. 레이도 내연기관 플랫폼에다가 배터리만 깔아서 만든 전기차고요. 그리고 지금 단종이 돼버렸지만 소울도 EV가 있습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내연기관 플랫폼에 배터리만 얹은 그런 전기차죠. 그리고 제네시스 라인 중에서는 G80도 전기차가 있고요. 또 GB70도 전기차가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차량들은 내연기관 플랫폼에다가 배터리를 얹은 전기차인 거예요. 근데 사실 처음 이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부터 좀 이런 전동화를 고려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터리를 넣어서 만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니로 EV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퇴근 시간이라서 되게 막히거든요. 차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전비도 나쁘지가 않고요. 제가 지금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었고 전비가 좀 내려가긴 했는데 그냥 뭐 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일상적인 주행을 했어요. 근데 전비가 8km대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중에서 뭐 5km, 6km대 나오면은 뭐 잘 나오네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8km대의 전기차는 이 니로가 처음이에요. 니로 EV가. 그래서 진짜 전비만큼은 진짜 역대급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도 이 차가 이렇게 연비가 잘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이 니로라는 이 모델 자체는 일단 효율성이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하이브리드 모델도 연비가 잘 나오고 EV 모델도 전비가 잘 나오고, 진짜 뭐 기름 냄새 조금만 맡으면 가고 전기 냄새 조금만 맡으면 가는 차가 바로 니로인 거예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니로가 괜찮은 선택지일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뭐 승차감이라든지 좀 고속도로도 주행을 한다 그랬을 때 좀 생각이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 거랑 뭐 혼자 내지 뭐 둘이 타면 괜찮긴 한데 이 니로를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게 되면 뭐 물론 공간이 좁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니로가 소형 SUV에 속하는데요. 소형 SUV 뭐 코나, 셀토스, 뭐 트레일블레이저, 뭐 XM3 뭐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이 니로가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뭐 푹신푹신하고, 그리고 니로 같은 경우에는 소형급인데도 불구하고 리어 서스펜션이 멀티링크로 들어가 있습니다. 멀티링크란 이 독립현가 시스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측 바퀴가 뭐 돌멩이를 밟아도 좌측 바퀴까지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이제 급이 좀 아래급인 만큼 뭐 퀄리티가 좋은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시승을 했을 때 좀 두둥두둥 타당 타당 이렇게 튀기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소형급에 이런 멀티잉크를 넣어준다는 점, 이런 게 어디입니까? 풀체인지 되면서 가격대가 올라가서 지금은 약간 그 돈 살 바에는 돈 좀 추가해서 다른 거 사야지 않을까, 이런 가격대가 돼버렸지만, 불과 페이스리프트 모델까지만 하더라도 가성비가 진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뭐 공간도 넓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써도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승차감도 동급 중에서 가장 편안했고, 그리고 연비도 잘 나오고, 이런 유류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래도 디자인은 뭐 솔직히 뭐 취향 차이라서 뭐라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그래도 뭐 무난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니로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뭐 튀지 않고 뭐 무난하게 타실 분들은 그래도 뭐 니로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니로의 최대 장점이 동급보다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으면서 전비라든지 연비가 잘 나오는 거, 요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풀체인지가 되면서 가격대가 올라가고, 거기서 뭐 200~300만 원 추가하면 뭘 살 수 있고, 거기서 또 100에서 200만 원 추가하면 또 뭘 살 수 있고, 그런 그 돈씩 가격대가 돼버리다 보니까 진짜 자기만의 이 중심점을 잘 잡아두고 차를 사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자동차가 점점 가격대가 부동산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승자이신 분들은 이전 모델을 사셨던 분들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물론 요즘 신차들 너무 좋아요. 뭐 편의 장비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제가 시승 중인 이 조합만 하더라도 깡통에다가 드라이브 와이즈만 넣었거든요. 드라이브 와이즈는 이거 ACC 어댑티브 크루즈만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도 이 내비 연동이 되거든요 또. 그리고 온갖 편의 장비가 다 들어있어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그러니까 뭘 추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높아지진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오늘 출근하면서도 EV6 타면서도 말을 했는데, 차는 살 때 너무 깡통으로 사면은 좀 그렇고,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 자기 만족감이 올라가서 좀 더 오래 탈 수 있고 조금 더 차에 애정이 생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니로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그런 옵션 추가 없이 트림만으로도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게 많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가성비가 그럼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니로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조금이 100% 다 나오기 때문에, 깡통을 샀을 경우에 지자체 보조금이랑 뭐 정부 보조금 다 합쳐가지고 3,800만 원대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포티지 프로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국산차 같은 경우는 이 라인업 자체가 너무 촘촘하고, 또 가격대가 다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 와 진짜 이 돈 주고 살 바에 이 돈 주고 살 바에 하다 보면 진짜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니로 EV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만족감이 꽤 높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 뽑는다면, 뭔가 급 대비 가격이 비싸다, 이게 가장 많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좀 승차감이 좀 퉁퉁 튄다, 그런 게 많았습니다.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전기차 중에서는 그래도 저렴한 가격대거든요. 일단 국산차에서 현재 지금 신차로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게, 일단 제가 알기로는 니로가 가장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거 외에 뭐 쉐보레도 있긴 한데, 이제 쉐보레 뭐 볼트 시리즈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은데, 이 덩치가 너무 작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승차감도 무난무난하고, 가속감도 솔직히 막 다이나믹하게 쏠 거 아니면은 이 정도면 일상생활 이렇게 다니는데 부족함 없고, 또 전기차다 보니까 이렇게 즉각 토크, 이렇게 휙 밟았을 때 휙 나가는 거, 이런 것들도 너무 재밌고, 뭔가 이제 고성능차 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풀체인지 되면서 특히나 이 실내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어요. 진짜 여기 다 막 블랙 하이홀렛이 되어 있고, 기본부터 다이얼 기어 넣어주고,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실내 만족도가 구형에 비해서 가장 높아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옆에서 뭐 공연을 하는지 되게 시끄럽거든요. 이런 외부 소음이 니로는
그대로 들어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게 내연기관이면 뭐 엔진 뭐 소음 진동 때문에 조금 더 묻히겠지만 전기차라서 그런지 조금 더 예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소형급에 기본부터 아무런 옵션도 안 넣고 깡통만 샀는데도 이렇게 이 윈드실드를 포함해가지고 1열 유리까지 이중접합 차암 유리를 넣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동 포인트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니로는 올해 초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 연식 변경이 없는데요. 일단 니로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넣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연식 변경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괜히 막 요즘 또 이제 연식 변경 차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뭐 옵션을 기본화 해주고 뭐 조금 뭐 바꿔주고 가격 올리고 이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안 그래도 달라진 거 없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가격만 올라가고 좀 그렇잖아요. 니로 같은 경우는 기본부터 뭐가 많기 때문에 굳이 연식 변경을 안 해도 되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한 1, 2년 지나면 또 연식 변경 하겠죠. 가격 올리고. 니로는 풀체인지 되면서 뭐 플랫폼도 새 거 쓰고 뭐 차 크기도 커지고 그러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작은 차에 속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차선을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양옆에 공간이 되게 많이 남습니다. 되게 많이 남아요. 그래서 요게 골목길 주행할 때는 굉장히 좀 유리한 면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이면도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큰 차로 들어가면 뭐야 막 이거 긁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게 되는데 니로는 그래도 차체가 작다 보니까 그런 골목길에서도 스트레스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도 나름의 깨알 장점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할 때도 편리해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기본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자분들이 일단 뭐 전기차는 좀 약간 비싸니까 하이브리드로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니로 같은 경우는 이 수도권에 사시면은 아시겠지만 택시 모델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부턴가 니로 택시가 진짜 많아졌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택시 타면 보통 뒤에 앉잖아요. 요즘은 또 뭐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앞좌석에 못 앉게 하는 것 같은데 보통 택시를 타면은 그냥 좀 뭐 편안하게 가거나 뭐 창밖을 보고 가거나 뭐 그러는데 니로 택시를 탔을 경우에 이 뒷자리에 타게 되면 되게 그러니까 승차감이 너무 두둥두둥 막 튀고 막 이렇게 막 탁탁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한 30분 이상만 타면 뭔가 멀미가 나오더라고요. 또 이제 마스크도 쓰고 있으니까 뭔가 불편해요. 나 언제 내리지? 길이 왜 이렇게 막히지? 이러면서 계속 앞에 기웃거리게 되고. 그래서 니로는 이 뒷자리 승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차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잠깐 이동하는 건 괜찮습니다. 뭐 1, 20분 정도? 근데 이거를 타고 1시간 이상 가는 거는 좀 웬만한 이런 강인한 비위를 가지신 분이 아니고서야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퇴근 시간이라서 길이 엄청 막히거든요. 그래서 뭐 택시를 타더라도 솔직히 뭐 몇 킬로 많이 안 가잖아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차가 많이 안 막히고 또 이제 좀 어디 이렇게 이동하더라도 이동거리가 조금 더 많은 편이긴 하다 보니까 이 니로 택시가 수도권에만 많고 지방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지방에는 오히려 이 수도권에서 볼 수 없는 약간 중형 SUV, 뭐 산타페, 뭐 소렌토 이런 걸로도 택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니면은 쉐보레 올란도 이런 걸로도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소형급 뭐 코나, 니로 이런 거는 지방에서 못 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렇게 막히고 이런 쪽잡한 이런 서울 시내에서 니로는 진짜 정말 가성비가 정말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저녁이라서 그런지 차가 굉장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은 금요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정말 하루 열심히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